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역대급 겨울이 찾아오려는 걸까요? 또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96% 떨어져 400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이더리움도 8.16% 떨어지며 1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 14조 9,118억 원으로 어제보다 5조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어제 국회의원들 암호화폐 간담회에서 FDS가 도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FDS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간담회 암호화폐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FD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 거래소의 정보나 결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제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들, 네.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이 정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겠죠. 네. 분류를 한 다음에 이것의 패턴을 봅니다. 패턴을 보고 패턴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좀 다른 이상한 결제 방식이 나온다 한다면 잡아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안 장치가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FDS를 도입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암호화폐계에서는 FDS를 도입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예전에 이제 금융기관들, 대형 금융기관들 보시면 계속해서 도입이 됐었어요. 네. 주로 이제 은행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거래가 이제 좀 상당히 큰 돈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해킹 이런 것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FDS를 이용해서 총 사고 예방 건수가 무려 3,655건에 달합니다. 네. 많이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사고 예방 금액 이것도 445억 원에 달해서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이고, 외부 공격, 그러니까 해킹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편리해지고 좋겠다. 그리고 먹튀라던가 해킹 타겟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이 먹잇감으로부터 FDS가 좀 탈출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400만 원대까지 내려가네요. 네, 많이 안 좋죠. 사실상 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 반등하면서 여기 지지선 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또 지금 당장 한두 시간 내에 엄청나게 또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등등 있었지만 미국의 ICO 감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제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 서버가 이제 장애를 일으켰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몇몇 거래소들 업비트라던가 비트소닉, 올비트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됐어요. 네.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맞아요. 오류가 뜨면서.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원래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이게 지금 풀리면서 오류가 확 풀리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물량이 우수수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안 팔고 싶었던 사람들까지도 팔게 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겠네요. 더 불안하니까 이게 네. 또 계속해서 정지해버리면 어떡하나. 잠깐 몇 시간 정지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돼서 일주일, 2주일 정지되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개인 유동성도 생기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근데 저는 이것은 좀 좋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RSI 지표가 있어요. 밑에 거래량 그렇죠. 밑에 RSI 요건데 네네. 이게 지금 예전에 2018년 1월 달에 가장 높았을 때는 물론 RSI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매도 과매수 기준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시커멓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근래 1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30 이하로 떨어지면 나타나요. 근데 지금 10 정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난 과매도권으로 지금 RSI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과매도가 나타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처로서는 매수 지표입니다. 매수.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매수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차트입니다. 요것도 계속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장 폐지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자꾸 말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상장 이제 초기에만 저렇게 반짝 올랐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이더리움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 어쨌든 지금 1월 달에 사실 거래가 제일 많았어요. 가장 많이 오를 때. 그렇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올 때. 네. 자, 그리고 계속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갑자기 실려요. 최근에. 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추세에서는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기대되지 않나. 약간 이런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건가요?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이 사고 있어서 사는 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큰 추세에서는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흐린 소식 하나와 이웃나라, 일본의 맑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부터 보시죠.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의 기록과 자료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수천억 규모의 범죄가 발생할 동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원래 암호화폐 관련 대책은 금융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로 총괄권이 넘어간 거죠. 그 후로 중심이대 대응에 나가겠다던 국무조정실은 회의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 정말 속상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재무성은 현재 사회경제 실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한 정비를 도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며칠 전 전해드린 우리 정부 소식이 생각났는데요.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겠다던 국무조정실장님도 일본의 이 소식을 보고 계실까?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에서 지난 10월에 추진됐다가 연기된 평양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내년 4월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정말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전에 북한에서 추진한 컨퍼런스 명칭은 국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였는데요. 이번에 재추진하는 컨퍼런스는 암호화폐가 추가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더라고요. 북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